어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출판기념회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출판기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네, 의사표현이고 정치활동이고 정치적 메시지인데 이 시기에 행사를 연 이유 뭐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실 책이 나온 건 올 초에 나왔고요. 예.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 도전하려고 마음 먹으면서 네. 대한민국의 비전 그리고 우리 사회 가까이 있는 여러 과제들을 어떻게 나는 해결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계획을 담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름도 박용진의 정치혁명 이렇게 아하. 붙였던 거고요. 예. 근데 보통 그 경선을 앞두고 출판 기념회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근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자꾸 늦어졌어요. 아. 이게 뭐 위험해서 자꾸 빠지고 해서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예. 박용진의 이번 경선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정치혁명이 뭐 한 번의 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네.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아예 그 출판 기념회를 진행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정치인들도 오시고 또 네. 동료 의원들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어제 잘 치렀습니다. 네. 박용진의 정치혁명 이제 시작이다 이런 메시지군요. 네네. 여기에 더해서 이 출판기념회장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참석해서 화제를 더 크게 키웠습니다. 네. 김 위원장께서 오신 경위, 단순히 개인적인 인연 때문인가요? 뭐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행보에도 여러 네.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뭐 저하고 김종인 대표와는 민주당 비대위원장 하실 때 네. 제가 박수현 지금 청와대 저 수석하고 네. 후보 수석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비서실장으로 모셨어요.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 박수현 수석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의원 당선되면서 비서실장으로 모셨는데 네. 그 인연이 일단 크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 김종인 위원장께서 어디 어느 누구를 돕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조금 자유롭게 나는 윤석열 후보와 이러저러한 관련을 맺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네. 지금은 윤석열 후보도 원치 않고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나를 멀리하려고 하고 네. 이렇게 하니 나는 내 마음대로 아하.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내가 잘 됐으면 하는 정치인, 혹은 그 사람이 민주당이다 하더라도 네. 가서 만나고 응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행보로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건 박용진 의원의 해석이신 거죠? 예, 아니 저 네. 해석이고요. 네. 어제 그래서 이제 오셔서도 예. 그 축사를 통해서도 박용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리 정치에서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 많지만 네. 실제 박용진처럼 성과를 내고 뚜벅뚜벅 해나가는 사람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 또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님들로 네.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예. 이렇게 좀 격려와 이제 축하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저도 박용진 의원과 인연이 깊은데 저는 문자 하나 늦게 받아서 못 갔거든요. 김종인 위원장께도 똑같은 방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전화를 네. 드리거나 오시라고 어떤 초청의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행사를 치르는 거를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행사를 치릅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좀 저도 부담 됐었던 거는 예. 만일에 윤석열 선대위로 이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서 가시는데 민주당 후보의 이걸 출판기념회에 오시는 거는 이제 저도 부담이고 그래서 네. 김종인 위원장님도 부담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예.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박용진 출판기념회 잘 되라고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치는 상황이 돼서 네. 저로서는 전혀 부담 없이 어제 행사 잘 치렀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셨겠지만 언론에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대위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던 시기에
민주당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김종인 위원장께 연락드려서 선대위 합류하지 말 것을 권유드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박용진 의원께서도 그런 취지의 연락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연락 드렸고요. 네. 또 의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어제 제가 인사말씀을 하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죠? 그리고 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그 파리떼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자리 그렇죠. 사냥꾼들 파리떼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네. 파리떼의 속성을 아시잖아요. 예. 뭔가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 파리떼가 모이는 거거든요. 아하. 그 냄새가 나는 곳이 어디냐? 그 윤석열 후보 아니냐? 그 냄새를 피우는 곳이야말로 뭔가 권력을 가질 것 같고 찬자리 나눠줄 것 같으니까 네. 거기로 자꾸 파리떼들이 모이는데 냄새가 나는 곳이 바로 윤석열 후보이고 윤석열 후보 주변이라고 그러면 네. 김종인 위원장이 가신다고 그래서 그게 달라지겠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네. 파리떼 속성이라는 게 두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일단 가서 손을 저으면 훅 하고 딴 데로 나라는 가는데 네. 다시 그 자리에 또 앉아요. 아. 네. 거기 가셔서 괜히 지금도 이렇게 모진 이야기 듣고 비난의 말씀 듣고 뭐 이러고 근데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뭘 굳이 가시려고 하십니까? 네, 그런 말씀을 어제도 인사말을 통해서도 네. 일부러 공개적으로 드렸거든요. 네. 뭐 윤석열 후보는 뭐 김종인 없이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그 문고리들을 네. 보면 문고리 인사들을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모욕하고 뭐 저 양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뭐 언사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알아서 잘 하겠다는데 뭐 굳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어디 인터뷰를 통해서도 네. 뭐 그쪽에서 원했으면 내가 가는 거지만 내가 그 자리를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요청해서 해놓고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정말 불쾌해하는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예, 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이 잘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잘 돼가고 있구나.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의 주요 관계자들은 여전히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선대위 합류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셨던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대선에서 질 것 같으면 또 뭐 그야말로 간이라도 빼줄지 온갖 이렇게 교원 영색 펼쳐가면서 또 모셔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지금 뭐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그 파리떼가 우글거리는 곳에 왜 굳이 가시려고 하시느냐. 네. 오히려 그런 역할 말고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실 역할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제 저도 그냥 일부러 네. 약간 불편해 하실지도 모르겠다 싶으면서도 네. 이제 그 말씀 공개적으로 네. 드린 거죠. 다른 역할 중에 혹시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를 이끌어 주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저는 그것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 정치인으로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존경의 마음이 있다고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네. 또 그 성남시장 시절에 그 단식농성장에 가서 단식을 네. 중지하도록 또 요청도 직접 하시고 이러저러한 인연들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 그러나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뭐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하셨던 바가 있고요. 네. 그런데 그거랑 또 이렇게 결이 안 맞게 네. 민주당을 돕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네. 윤석열 후보를 돕지 않는 것으로 저희를 돕는 방법은 많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조직을 확 줄이고 개편했습니다. 박용진 공동 선대위원장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그게 좀 애매한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모든 역할은 사실은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에게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네. 또 어떻게 또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또 생길 수는 있고 이미 이제 조동현 그 상임선대위원장이
새로운 서기는 영입을 통해서 네. 이제 되어 있기는 한데 예. 어쨌든 그동안 있었던 12명의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는 몇 분의 사퇴와 또 이번 체제 변화를 통해서 사실상 역할은 끝났어요. 아, 해체된 것으로 봐야 되는 그런데 겁니까? 그렇게 또 발표는 또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모든 처분과 뭐 그 관련된 것 결정은 네. 후보에게 다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에게는 저하고 후보하고 합의했었던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 둘이 네. 공감을 나눈 게 예. 청년과 미래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하. 그거를 박용진이 네. 적극적으로 맡아서 해주고 네. 청년 당사자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있지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여러 플랫폼 노동자들 네. 그리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 청년과 미래 정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네. 이슈화 시켜주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열어주고 하는 예. 그런 일은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 작업, 네. 선거운동을 같이 병행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제가 뭐 어쨌든 독자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대위 안에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방금 전 선임된 조동현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제기됩니다.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유튜버를 하는 뭐 강모 변호사 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네. 사생활 문제가 정치적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정치적인 의제들이 막 이렇게 무슨 관심거리처럼 이렇게 돼버리고요. 또 네. 사생활 들추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서 영입한 인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하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오늘 만일에 오전에 있었던 그 공식 행사에 조동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이 나왔더라면 어쨌든 뭐 한 단계 나갔을 텐데 네. 본인도 그냥 언론 인터뷰 이후에는 움직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예. 본인의 의사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당 차원에서. 네. 그리고 이제 후보도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사생활 들추기식으로 예. 정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뭐 아주 불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사생활 들추기는 불쾌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로 상대방 후보와 후보 가족의 사생활도 들추고 있고요. 공인의 사생활 어디까지가 국민 알 권리 영역인가 분명치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 쪽은 지켜주려고 하고 남의 쪽은 들추려고 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 뭐 사실은 양쪽의 뭐 사생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서로가 문제다. 네, 양쪽 네. 진영이 다 문제라고 보여요. 다만 네. 대통령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는 범죄 행위, 네. 대통령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는 부도덕한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이고 검증 대상이고 또 예. 이거는 또 수사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 예. 개인의 어떤 선택, 뭐 사적인 분야 이런 부분을 해서 네. 이렇게 뭐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 이걸 정치의 일종으로 소비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